가족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는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 부모님한테 속 안 썩이고 더 높은 선수가 돼서 부모님에게 꼭 외제차 한 대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아니 여기서 공약하시죠.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 사드리겠습니다. 네, 제네시스는 국산차입니다. 네. 네, 국산차 좋죠. 네. 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나상호입니다. 네, 예고드렸던 대로 연장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장전은 얼마 전에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계셔서 제가 스포츠 평론가로 불러드리고 있는 충남 아산팬 여잔하느님과 함께 연장전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의 패널들 이 스케줄 또는 이제 거리 등을 고려해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성능이 꽤 괜찮은 레코딩 기기를 저희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면 녹음이 가능하면 대면 녹음을 우선으로 해서 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이번 연장전도 여잔하느님과 대면 녹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잔하느님의 스케줄이 좀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연장전도 유선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전은 세월호 사건 11주기를 맞이했던 지난 4월 16일 수요일 일제히 펼쳐졌던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 리뷰와 그리고 U17 대회가 지금 한창이죠. 근데 미리 말하지만 떨어졌습니다. 4강에서. 아무튼 U17 아시안컵 및 올해 말에 열리게 될 U17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이 이야기 및 이 최근 축구계 몇몇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두를 녹음하고 있는 바로 지금 한 새벽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이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U17 대표팀 경기가 방금 끝났거든요. 다 이긴 경기를 져가지고 저만이 아니라 이 경기를 지켜본 분들이 상당히 씁쓸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 오카즈 스타디움에서 끝났던 개최국 사우디와의 이 U17세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오하람의 선제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하나 싶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막바지 실점에다가 이제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결승행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전반 45분 오하람이 이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과감하게 때린 슈팅이 상대 키퍼 손을 맞고 나오자 또 재차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한국의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리드는 이어갔고요. 문제는 경기 막판에 1대0으로 이긴 상황에서 천금 같은 이 추가골 기회가 있었거든요. 선취골의 주인공 오하람 선수가 측면 돌파로 낮은 크로스로 김은성 선수에게 연결시켜줬는데 이걸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걸 놓치다니. 아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요 이때부터 좀 쎄했을 겁니다. 이런 거 놓치면 꼭 지는데 넣을 수 있을 때 꼭 넣었어야 했는데 이걸 이 텅 빈 골대에 로켓을 날려버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스노우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골을 넣었으면은요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거나 다름없는 2대0 스코어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찬스였는데 이걸 놓치면서 1대0 불안불안한 리드를 가져가다가 결국은 경기 종료 직전에 사우디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상대 골키퍼까지 올라온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차피 이대로 가면 탈락이었기 때문에 골키퍼까지 공격 상황까지 다 올라왔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박도훈 골키퍼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상대 슈팅을 막아냈어요. 여기까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근데 튀어나온 공을 잡으려다가 놓쳤고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그냥 내두면 되는 거였는데 왜냐면 나가는 볼이었거든요. 근데 무리한 태클로 인해서 페널티킥이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사우디 키커가 성공을 시키면서 1대1로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승부차기까지 돌입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키퍼의 선택이 저도 엄청 아쉽고 다들 아마 아쉬워할 거예요. 근데 이제 PK 선언이 되기 직전에 박도훈 키퍼의 선박이 아니었다면 이미 그 전에 이미 실점해서 이미
1대1 동점이 됐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박도훈 키퍼의 탓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그 청금 같은 찬스를 놓친 그 탓이 더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유망주가 놓친 찬스를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축구에서는 언제나 이런 소중한, 정말 이런 소중한 찬스는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꼭 재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 대한민국 U17세 이 대표팀의 결승행에 좌절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83분 김은성 선수가 놓친 이 절대적인 찬스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 경기가 종료되고 아마 이 대회 룰을 좀 모르신 분들은요, 이제 연장전으로 가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대회는 어린 선수들의 대회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부담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이 대회만의 이제 룰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승부로 끝날 경우 바로 승부차기로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로 돌입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선수들이 모두 소녀들로 둔갑을 했는지 다 소녀슛으로 이제 사우디 키퍼에게 볼을 다 갖다 주면서 2, 3, 4번 키퍼가 3연속으로 실축을 하면서 그대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속이 너무 쓰려서 이게 방금 경기가 끝나서 그런가 패배 충격이 아직도 저는 가시지가 않네요. 여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찬스가 온다면 그 찬스를 놓쳐선 안 된다는 이 축구만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교훈이 참 이게 맞는 얘기구나 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패배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U17 월드컵 본선 진출권은 획득을 했으니 이 아시아 대회는 이렇게 아쉽게 끝났지만 이 세계 대회, 더 큰 무대인 세계 대회에서는 이 아쉬움을 만회를 해서 이런 아쉬움을 다 그냥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도록 17세 월드컵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 아쉬움을 만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 본 방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간만에 이 말씀을 드리네요. 저희 방송은 5점 없는 95점짜리 커뮤니티 축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년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 창구 페어플레이로 돌아와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좋아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그리고 커뮤니티 축구 등을 통해 저희 방송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에 대한 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들도 환영이고요.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페어플레이는 저도 눈팅하는 정도로 그치고는 있지만 대전팬 데이씨의 경우 여기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전팬 데이씨와의 소통도 뭐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데이씨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은 디스코드에 있는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축구 관계자들도 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리그도 있고 또 타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되는 곳이기도 해요. 평소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누는 곳이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뭐 눈팅을 해도 좋고요. 네, 뭐 요 얘기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잔하느님을 만나 뵙기 전에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난 방송에서 댓글들을 소화를 어지간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간 댓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댓글들을 언급하고 가려고 하고요. 이번 본방 이후로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몇 개는 또 이따 이제 코리아컵 리뷰를 소화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방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댓글이 뭐 엄청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대부분의 댓글들은 여잔하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룰 내용들이라서 이따 다뤄질 것 같긴 해요. 대신 이제 본방 때 미흡하게 언급했거나 미처 하지 못했던 이 피드백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훈데이빠 데레리스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재훈 씨에게 남겨주신 댓글이었는데 본방 때는 이거를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해서 죄송하고 마침 코리아컵 3라운드 일정으로 인해서 연장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언급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월 14일 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본방은 물론 제가 좋아하는 장시간의 연장전 특히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연장전 올려주셔서 반가웠고 제가 주목하는 K2 리그 이야기여서 더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연이어 패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히 저 따위의 존재도 재훈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성에 대한 취향도 그렇고 순한 맛보다는 매운맛을 선호하는 편이라 재훈님의 비판과 비속어 내지는 가끔씩 욕설 수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까줬으면 하는 대상에 대해서 급발진하실 때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졌던 포항의 특정 팬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은 매우 전적으로 공감했고 더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만큼은 재훈님도 이내 인정하고 사과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특정 개인에게 가해야 할 비판을 서포터 전체에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요르단 홈 경기에서 붉은 악마가 응원을 보이콧하긴커녕 가짜는 카드 섹션을 펼치고 매진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축구팬이 몽정교를 용서한 뒤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은 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오류이며 재훈 대입바조차도 실드 치기 어려운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중에 이런 경우를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일부입니다. 특정 서포터 전체가 저지른 잘못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일부 팬이라고만 지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해서 비속어 욕설 수위는 저의 경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지만 이번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불편하셨거나 아슬아슬하게 느꼈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정도의 수위는 이랜드 팬 채널 섭입밤 정도에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의 람마님 정도로요. 람마님도 매운 표현을 쓰시지만 속사포로 쏟아내시기보단 살짝 가끔 추임새 느낌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의 감질맛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재훈님, 대준님도 섭입밤을 구독하고 계신 것 같아 드린 말씀인데요. 그조차도 세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엔 그보다도 조심스럽게 방송을 하거나 수위를 낮추면 너무 싱겁게 느껴져서 잘 청취하거나 시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섭입밤과 함께하는 자매 채널들을 구독하지만 잘 시청하지 않게 되는 이유이고요.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우선은 저도 그렇고요. 재훈님도 그렇고 저도 섭입밤 항상 원년 때부터 계속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너무 얌전 떨거나 이러면은 방송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도 좀 날것에 저번에 이제 지우 씨가 말씀하셨던 날것의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 저희 방송에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우리가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축구계 뭐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욕을 하신다면 좀 저희도 기분은 좋진 않겠죠. 하지만 저희가 잘못했다면 그거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판단에 따라서 말씀하시면은 저희도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섭입밤에서 조금 세게 말하지만 그것도 적당하게 웃음으로 버무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람마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는 건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딱 람마님이 하는 정도가 딱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델헤리스님도 저랑 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뭐 조심해야죠. 그래도 왜냐면 저희는 의도가 장난이었고 아니면은 그렇게 누굴 상처 줄 생각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상처 입은 분이 간혹 있다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뭐 두려워하거나 저희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그걸 조심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방송에 우리가 자기 검열하다 보면 너무 말을 못 해버리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그걸 좀 이제 감안해 주시기도 하면서도 저희도 그걸 조심하면서 좀 그 선을 잘 아슬아슬하지만 그걸 지켜가면서 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다시 여기서부터인가?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분량, 주제, 수위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의 주간 K리그가 저에게 맞춤 방송이고 최애 방송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 때문에 주간 K리그가 크게 경직되거나 해서 특유의 매력과 재미 그리고 분위기를 잃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더해서 저의 경우에 이제는 그 시점
과 누구셨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였는지 댓글 통해서였는지도 헷갈리는데요. 제가 댓글을 다는 방식 혹은 내용에 대해 아이돌 멤버가 공연 안무 중에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할 때 상반신의 어딘가 잠깐 보일락말락하는 찰나만큼 아주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고 잠깐이어서 듣고 잊은 듯 했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정신줄 놓고 중구난방 댓글을 댔던 것도 사실이고 해서 뼈를 맞은 탓인지 생각보다는 잔상이 길게 갔고 댓글 작성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위축이 되더군요. 하지만 뭐 버릇 남 못 준다고 마음만큼은 고쳐지지도 않아서 아주 약간의 스트레스도 받았었습니다. 하물며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댓글이나 써대는 저조차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귀한 시간을 내서 열심히 방송에 참여하시는 재훈님, 대현님의 경우 점점 방송 실력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자타가 만족할 만한 만큼은 아니라는 이유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지적을 받으시면 그 마음이 어떠실지 저 따위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처럼 옹졸하고 쉽게 상처받는 왜 이렇게 너무 겸손을 넘어서 너무 자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의? 아무튼 개복치 인간들은 진작에 그만뒀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청취하기 시작한 시기 전후로 방송에 참여하신 재훈님 포함 대인님, 준영님의 열정과 꾸준함이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참여도나 방송 시간에 비례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나 미숙함이 종종 발생할 때마다 그야말로 후원 수익을 많이 취하거나 해서 청취자에게 크게 빚진 것도 아니고 팬끼리 만들고 듣는 방송에서 매번 사과하시고 양해를 부탁하시고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방송에 임하는 재훈님이 특히 존경스럽고 저로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꾸준함은 그야말로 K리그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언젠가 더 잘하시겠다는 다짐을 하시며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십시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사나이가 이 정도의 표현까지 했다는 건 할 수 있는 표현의 최대치이며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분들 중 누구 못지않게 직관도 많이 하셔서 현장감 넘치는 정보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또 가끔씩 방송 출연하시는 패널 청취자님들과 함께 만나시고 가교 역할을 하시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주간 K리그가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재훈님의 역할과 장점은 많지만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일면식도 없지만 제가 아끼는 패널분이 너무 상처받거나 한계에 부딪혀 그만두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노파심에 정말 길고 긴 댓글을 남겨보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긴 댓글이죠. 여기 대댓글로 조금 더 이어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이것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일부 정신나간 무리들은 사형에 처해야 할 내란 우두머리 따위도 변호를 하고 전 세계인이 지켜본 내란 행위에 옹호도 하던데 재훈님이 뭘 봐도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셨지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너무 채찍만 가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나름은 당근이랍시고 투척을 해드렸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마음 상하셨을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언급한 재훈님의 열정, 기여도 그리고 장점들을 감안하셔서 너그러이 지켜봐 주시고 개선되길 바라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훈님이 이번이나 다음 방송에서도 사과하실 걸로 예상되는데 진심 어린 말씀을 기대하겠고 이미 즉시 사과 댓글 사과까지 하신 와중에 앞으로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간 K리그는 프로페셔널 방송도 아니고 열정 위주로 지속되는 리그로 따지냐면 리그 3, 리그 4 어딘가의 형태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잠깐 끊는다면 하필 이번 연장전이 리그 3, 리그 4 어떻게 보면 K3, K4 리그 팀들이 나가는 코리아컵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위치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프로는 아닌데 약간 좀 중간쯤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구계에 몸담으신 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팬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팬들의 이제 생각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팬들과 얘기를 해가면서 의견들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방송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송 저희 패널들 하나하나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이런 건 아닌데 소통을 하면서 저희끼리도 하나 배우기도 하고 청취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론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한번 읽어보죠. 물론 재미와 매력은 K1을 상회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좀 더 관용을 갖고 좋은 점 위주로 청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재훈님의 경우 제가 보기엔 가진 장점이 매우 많으셔서 미숙하기도 하지만 포텐 넘치는 신인 선수처럼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프로 선수도 2년차까지는 여유롭게 지켜보는 만큼 다들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주간 K리그를 감안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게 진심 어린 조언, 지적, 비판을 하실 땐 소정의 금액이라도 후원과 함께 하시면 행여라도 패널분들이 입으실 내상의 정도가 아주 약간은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불황인 가운데 주머니가 민감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솔선수범의 의미로 저는 연장전 야외에서 수고해주신 재훈님, 대희님께 다음 오프라인 녹음 때는 조용하고 안락한 카페나 롯데리아 등에서 음료라도 곁들여 드시며 조만간 또 녹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두 분 앞으로 소액이나마 후원을 해봅니다. 재훈, 대희, 케미 못 잃어. 두 분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합니다. 사진들은 재훈님 아이즈원 이채연 양의 사진을 올렸고 응원곡으로 IOI 소나기를 보내드립니다. 비오는 날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 잘 달래시고 다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모르실까봐 이채연 양이 진행하는 토크 예능 유튜브 채널 링크도 첨부합니다. 그래서 링크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1. 이거 재훈님과 대희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질문의 답변은 좀 아쉽게도 나중에 다음 본방 때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네요.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재현님과 대희님 연장전 녹음하신 장소가 정확히 대전 어디쯤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인지 배경 소리들도 나름 평화로워서 듣기 좋더군요. 질문이 그날 재훈님과 대희님 대전에서 어떤 메뉴를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메뉴까지 궁금하시는가요? 네. 그리고 정말 진짜 끝으로 탄핵 선고 당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집회 참여하신 대희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참여하신 덕분에 당연하지만 좋은 결과를 잘 얻을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길면서도 정말 감사한 말씀을 남겨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대댓글로 이제 대준바 호연님께서 좀 이거 읽을 때마다 민망하네요. 대준바 호연님께서 대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델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재훈 씨의 매운맛 수위는 재밌지만 웃음기 빠지면 좀 무섭기도 하니까 웃으면서 까자고요. 네, 그렇죠. 까더라도 너무 진지하게 까면은 나도 가끔씩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조금 이제 농담으로 해야지 진짜 진지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래서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부천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충분히 나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앞으로 재훈님은 아마 이런 거 조심하실 테니까 앞으로 뭐 이런 일은 다시는 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 뭐 걱정하신 만큼 그렇게 재훈님이 뭐 그렇게 뭐 방송을 막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제 얘기도 나왔네요. 대준 씨처럼 웃으면서 매기는 게 최고더라고요. 예. 제가 잘 매기나요? 예. 그리고 재훈 대이빠 대리리스님이 다시 이제 대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호연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의 새로운 닉네임에 영감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대준빠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더 즐거운 주간 K리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렇게 길게 정말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결방은 최대한 안 하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데 스튜디오 녹음은 음질도 좋긴 한데 이제 모이고 이럴 때 결국 결방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녹음실 뭐 예약 문제도 예약 문제인데 멤버들이 다 같이 모이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데 음질이 좀 안 좋아서 조금 그게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 비해서 음질이 좀 아쉬움인데 최대한 제가 편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음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제가 좀 더 해서 좀 듣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더 하도록 하고요. 근데 가끔씩 대면 녹음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숭고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대신 이제 비대면 하니까 참여율은 좋습니다. 참고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요 댓글과는 별개로 쿠사마님께서 저번에 이제 후원도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코리아컵에서 저랑 이제 여자나님 둘이서 이제 코리아컵을 얘기하는데 제가 딱 한 경기를 제대로 못 본 경기 하나 있어요. 그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양 경기였거든요. 제가 이제 쿠사마님처럼 요즘 이렇게 또 저희한테 쿠사마님도 응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쿠사마님이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리그1에서 정말 감동이라고 할 수 없는 리그1 첫 홈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 기쁨에 대해서
잘 이제 호응을 해드렸는지도 좀 의문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또 죄송스러웠던 이번 코리아컵에서 제가 딱 한 경기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게 세종 SA와 이제 안양의 경기였었거든요. 안양이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해서 16강에 안착했죠. 그거를 준비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안양 얘기는요, 좀 가만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재훈님이요, 이게 이분이 인천 팬이 아니라 안양 팬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양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천에 대해서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좀 애정이 있고 이제 좀 좋은 얘기보다는 애정이 있다 보면 또 쓴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안양 팬들은 이제 본인 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에 관련된 얘기는 재훈 씨가 있는 한 안양 얘기는 충분히 좀 이제 될 것 같다. 제가 아쉬운 건 오히려 광주라던가 몇몇 팀들이 좀 이제 얘기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광주 말고 제주도 있네요. 제주 얘기가 좀 근데 이번에 제주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제주 팬들이 혹시 듣는다면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나마 지난 방송에서 미흡하게 언급했던 댓글들을 이제 소화해 보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댓글도 사실 있긴 한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곧 있을 여잔 하느님과의 이야기 때 다시 언급하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쉬었다가 여잔 하느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잔 하느님과의 연장전 녹음본은요, 4월 17일 목요일 저녁 9시경에 녹음이 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녹음이 좀 더 이후에 제가 이제 여잔 하느님과 녹음 후에 이제 집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까 안타까웠던 U17세 4강 경기 그 증거 보고 이거 썸네일이라던가 이거 결승 올라갔으면 그거 되게 멋지게 딱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들 장하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져가지고 그 썸네일은 안타깝게 뭐 그런 걸로는 꾸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에 오프닝도 좀 약간 국뽕이 있는 막 그런 음악을 좀 깔려고 했다가 이거 끝나고 이제 편집할 건데 되게 아쉽네요. 여튼 알겠습니다. 아마 이 경기를 아마 저처럼 밤 늦게까지 보신 분들은 저랑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여튼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잔 하느님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발의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안에서는 다들 친절한 금자씨라고 부른다잖아요. 둘, 셋, 넷. 내가 갈 길에 높은 강과 있을까? 주님의 숨결이 나를 구불어 담을 높게 하리요. 주님의 손바닥 다리가 되어 함정을 건너게 함이로다. 함정을 건너게 함이로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여잔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자주 나오게 되네요. 이러다 진짜 패널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 예, 패널 되신다면요, 환영이고요. 예, 이게 우선 여자나느님과 이렇게 간만에 연결이 되었는데, 뭐 너무 자주 나오신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여자나느님만이 아니라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희께 메일을 주십시오.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은요,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다. 그럼 댓글 남기셔도 좋고, 아니면은 방송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자나느님이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좀 질투나실까봐 그건 조금 걱정은 되긴 하네요. 청취자분 중에서 여자나느님이 많이 빈도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방송에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뭐 언제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자나느님 그래도 한 몇 개월 만이긴 하잖아요. 그 사이에 근황을 좀 한번 여쭤보면서 이야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축구를 뭐 아산 경기를 계속 본다고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몸이 좀 힘들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그래도 아산 홈 경기도 가서 아산의 첫 경기도 봤고, 집 옆에 있는 부천의 경기도 봤고, 이곳저곳 그래도 경장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번에 제가 댓글 보고 빵 터졌던 게 있거든요. 4월 10일 날 남기신 댓글이었는데요. 네. 아산이 또 김포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그래서 1승 3무 2패, 허정부컵 가재야, 그러니까 우승 가재야 이래가지고 제가 빵 터졌던 그 댓글이 있는데, 제가 아는 여자나느님의 그 말투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빵 터졌던 그런 댓글이 있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무승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남도 약간 무승부가 많거든요. 네. 패배는 안 했는데, 뭐 배부른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무승부가 리그에서는 사실 승리가 3점이고 무승부가 1점이다 보니까 리그에서는 무승부가 좀 타격이 좀 크잖아요, 사실. 네. 차라리 좀 몇 번 지더라도 몇 번 이겨버리긴 낫지. 약간 이 축구의 특성이긴 한데 승률을 따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허정부컵 우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우승컵 하나는 어떻게 하나 올리긴 하겠네요. 예. 네. 여튼 뭐 그렇게 좋은 허정무컵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안 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근황 또 한번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뭐 경기장 몇 번 갔다 온 거 그거 이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여자나느님의 근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이제 저희 회사 회의실에서 해서 목소리가 좀 울릴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혹시 뭐 청취자분들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이제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을 그 사이에 남겨주신 댓글이 있는데요. 댓글 몇 개를 앞에 제가 댓글을 몇 개 소화했겠지만 소화하지 못한 몇 개 댓글을 지금 여자나느님과 좀 얘기하면서 이거를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수아빠님이 잘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여자나느님도 이제 본인이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이게 오늘 그 방송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이건 이따가 여자나느님과 얘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나느님 댓글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훈씨, 수원FC 김천 상무 경기 얘기 도중에 수원 야구 우천 취소되면서 야구 팬들이 축구장으로 넘어왔다고 하며 수도권 야구 전부 우천 취소되었을 거라고 했는데, 그날 야구 수원과 광주만 우천 취소, 잠실에서 두산 LG 야구 정상 진행. 야구는 두산 팬인 저는 잠실 야구 직관했습니다. 아쉽게도 두산이 졌네요. 참고로 토토는 야구를 축구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야구 우승팀 맞추기 항목이 생겨 두산에 베팅한 상태입니다. 축구는 그 상품이 없습니다. 두산 우승하면 패널들 회식비 마련될 듯요. 어이구. 네.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나들은 금요일 업무로 밤새고 토요일 결혼식이 있어서 아산 경기도 야구 응원하는 삼성 어차피 우천 취소지만 이 경기도 저랑 두산 야구도 못 봤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자나느님과 남자나느님의 친구시기 때문에 그 근황을 좀 공유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같이 뭐 직관하실 말. 정정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옛날 방송에서도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친구 아닙니다. 예?
가족입니다. 아, 이게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족에서 예, 예. 같이 그 바람에 저도 이사를 좀 했고요. 아, 그러세요? 아유, 이렇게 좋은 소식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 주시지.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저 지금. 수영으로 이사를 하고 예. 같이 살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옆에는 없네요. 아, 그러세요? 뭐, 네, 뭐 바쁘신 뭐, 스케줄로 네. 없으신가 봅니다. 예. 네. 지금 혼자 있네요. 네네. 아,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얘기 듣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예전 방송에서 한번 슬쩍 댓글상으로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네. 예, 그리고 양 나온 김에 뭐 토토 얘기를 하면, 이게 작년부터 이런 게 생겼나 봐. 야구가 축구보다 팬이 많아서 그런지, 시리즈 시작해서 한 7월 달까지 우승팀 맞추기 토토 게임이 있더라고요. 네. 배당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삼성 팬이라, 남자는 하나는 두산 팬이라, 조금씩 배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이제 원하는 사람은, 진짜 두산이 우승하면, 80분 마련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 배팅한 종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2만 원을 투자를 해놨는데, 네. 9배의 배당이 떨어져 있어요. 그럴만 하죠. 예. 그러면 올해 두산이 되면 18만 원을 갖고 오는 겁니다. 네네. 그거 일단 뭐 축구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거 배당률은 그 토토 회사에서 정해진 거라 실력대로 정해진 건데 삼성은 5배뿐이 안 되는데 두산은 9배를 좀 설정해 놨네요. 저 궁금한 게요. 네. 롯데가 우승을 워낙 그동안 못했잖아요. 네. 롯데는 몇 배인가요? 혹시 뭐 보실 수 있나요? 좀 궁금해요, 갑자기. 말씀 못 드리고. 예. 가만 있어. 그건 찾아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11배고. 그 다음에 SSG가 20배. 잠깐만 다른 얘기 좀 해보시죠. 제가 그거 찾아드릴게요. 네네네. 근데 이게 아무튼 뭐 찾아보는 동안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SSG가 좀 그렇게 전력이 좋지 못한 걸로 평가가 되는지 뭐 20배인가 막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근데 왠지 롯데는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나왔는데 네. 롯데도 20배고 그 다음에 최고 배당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우승률이 제일 적은 게. 네. 근데 이거 해당 팀들에 들면 싫어할지도 모를 텐데. 아, 괜찮습니다. 어쩌서 우리 축구 방송이에요. 키움이 40배. NC가 25배. 그런데 이게 우리 배팅할 때보다 지금 현 배당률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삼성은 5배, 두산은 9배인데 지금 하면은 삼성은 4.5배고 두산은 14배, 14배로 올라났네. 지금 현 시점이. 지금 현 시점 배당률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제 배팅하면서 이제 좀 조정이 되나 보죠, 그게? 네, 이건 사람들이 그 토토 회사에서 고정률 하는데 수술 변해요. 근데 이제 삼성은 4.5배는 내려갔고, 근데 이제 한 사람들은 한 시점 배당률로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네. 저는 롯데 팬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롯데가 하도 우승을 하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롯데가 가장 높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키움이었군요. 예, 가장 배당률이 높은 게. 예, 그렇군요. 저도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야구 저희 패널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야구 팀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아 팬이고 예, 지금 요즘 기아가 배당률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 건 아니네. 3.7배. 아무래도 지난번 우승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만히 됐을 것 같고요. 예. 제일 적은 데가 LG 3배, 3배.
LG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예, 아주 열풍입니다, 지금. 딱 저 분당선이다 보니까 갈 때마다 LG 팬들 유니폼이 막 보여요. 예. 예, 근데 지금 농구도 좀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농구랑 야구 둘 다 지금 이번에 우승 한번 기록하나? 뭐 이렇게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뭐 덕분에 야구 얘기도 해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 뭐 저는 기아 팬이었고 지금 이제 요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나오시는 수원 팬, 예, 지섭 씨 같은 경우는 또 두산 팬이시고, 그리고 웅하범님은 이제 삼성 팬이시고, 뭐 팬은 아니시지만,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남자나느님 두산 팬이시고 똑같이, 그리고 지금 이제 샤다라빠님이 롯데 팬이신 거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지지하는 야구팀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재밌게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타 종목이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아무튼 덕분에 축구도 근데 이런 거 배팅하고 이러면은 재밌을 거는 같네요, 사실. 네, 이게 갑자기 작년에 이게 처음 나왔는데 올해 또 안 해요. 근데 축구는 이게 없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축구도 조만간 한번 빨리 나오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댓글 중에서 몇 가지는요, 이제 또 우리가 리뷰를 좀 할 거거든요. 바로 이제 코리아컵 리뷰하면서, 그리고 또 U17 월드컵 얘기도 조금 할 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과 관련된 댓글들도 리뷰하면서 같이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먼저 여자 나느님, 참고로 근데 이건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여자 나느님은 지금 이렇게 방송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성별이 이제 남성분이시고요. 남자 나느님이 다 남자인 줄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자분이라는 거, 그거를 한번 꼭 이제 청취자분들은 인지를 하시길 바라고, 이게 저번에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 여자 나느님께서 예전에 한번, 언제였지? 2019년도인가? 그때 저희가 여성 패널이라던가 여성 참여자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목소리들이 예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 나느님께서 질투를 하셨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남자 나느님 목소리도 아마 상당히 아름다우실 거다. 제가 아마 이렇게 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남자 나느님은 여성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U17 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U17 아시안컵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자 나느님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이제 여자 나느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면서 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 전에 U17 아시안컵 8강 타지키스탄전 보았습니다. 어렵게 득점, 후반 막판 쉽게 2골 내주면서 역전당하는 모습, 추가 시간 PK 얻어 무승부, 승부 차이 끝에 승리, 힘들게 4강 올라갔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타지키스탄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본 건 아니고, 제가 중계방송은 휴대폰으로 저기 쿠팡 플레이로 틀어놓고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제가 일을 하면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공개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진짜 어렵게 골을 넣었거든요. 후반전 가서. 네. 그래놓고 끝나기 바로 전에 연달아 2골을 내주니까, 사실 조별리그에서 인도네시아한테 진 거를 생각하면 이거 위험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다시 골을 넣고 승부차기로 가서 이겼는데요. 역시 수원 선수는 박도훈인가요? 골키퍼. 네네. 예. 선방하는 모습. 그걸로 결국은 이겼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4강에 올라간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랑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오늘 밤에 경기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밤이에요? 잠깐 이거 올라갔으면 결과 나왔겠네. 네. 오늘 밤 11시에 사우디랑 경기하고 또 다른 4강전이 우즈벡과 북한이 내일 새벽 시간입니다. 네네. 일단 4강전이 그렇게 열려서 남북 대결이 결승에서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남북 대결 U17에서 결승전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미처 못 찾았습니다. 그때 북한한테 져가지고 준우승을 차지했었어요. 네, 그게 기억나는 게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이승우 선수가 그때 네, 나왔던 이승우 경기를 제가 선수가 기억하거든요. 네, 예, 이승우 선수 한 거. 네. 어쨌든 8강 선까지 U17 월드컵에 나가기 때문에 월드컵 티켓은 딴 겁니다. 그 아시아에서 8팀이나 나가네요. 네. 월드컵에. 성인 월드컵도 그렇지만 여기 U17도 이제 아시아 티켓이 많이 배정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시안컵, U17 아시안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진짜 피파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U17 월드컵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네. 우선 가장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U17 월드컵이 2년마다 개최되던 것이 매년 개최로 바뀝니다. 1년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이번에 U17 월드컵 티켓을 갖고 갔는데 한번 갖고 가면 5년 동안 U17 월드컵 개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 카타르에서만 계속 U17 월드컵이 열립니다. 특이하네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하나는 48개국으로 지금 출전 티켓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 카타르 이번 올 11월에 열리는데 네. 근데 48개 팀을 어떻게 하느냐 애매모호했거든요. 대전 방송 제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우선 3개 팀씩 4개 팀씩인가요? 12개 조로 나누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조 편성을 또 해서 또 거기서 2차 조 리그를 또 하고 그 다음에 16강부터 또 토너먼트로 간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조 편성하는지 봐도 제가 보고 있는데 네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틀렸으면은 청취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 예선할 때 그러니까 48팀이잖아. 12개 조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조 1, 2위는 이제 그 2차 리그 그러니까 2차 조별 리그로 가고 3위 팀 중에 와일드카드로 몇몇 팀이 들어가서 32강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조별 예선한 다음에 16강 그러니까 각 조 1, 2위 팀이 16강 가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도 몰라가지고 대회가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규정이. 복잡해져서 지금 내용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는 있어요. 근데 내용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네네. 어쨌든 48개국이나 되는 거. 하긴 뭐 그 성인 월드컵도 48개국으로 가니까. 예. 그러면서 올림픽은 또 줄여버리고. 제가 요전에 제가 남녀 그 올림픽 티켓을 갖게 했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코어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거기서 한 줄짜리 뉴스에 그렇게 나와서 똑같이 12개 팀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여자는 16개 팀으로 늘어났던 걸 나중에 알아서 제가 댓글 잘못 들은 걸 일단 사과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자나님이 준비해주신 얘기 중에서 타지키스탄전 얘기를 했고,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은 저희는 지금 목요일 저녁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월 17일 목요일 날 저녁에 지금 녹음하고 있고 아마 이 녹음 끝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U17 아시안컵 4강전이 펼쳐질 거예요. 아마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는 결과를 모르지만 아마 들으신 분들은 결과를 아실 것 같은데 잘 결승에 올라가서 한번 남북 대결도 한번
노려보면 좀 좋을 것 같다. 북한이 사실 U17 대회는 잘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를 속였다거나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이상하게 아무튼 U17은 북한이 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결도 한번 꿈꿔보는 것도 좀 재미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알다시피 48개국이 나가는 카타르에서 열리는 U17 월드컵도 올해 말에 열리니까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최대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왕이면 우승컵까지 가지고 한번 대회를 월드컵을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U17 월드컵을 그 얘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코리아컵 3라운드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리아컵을 저는 모든 경기를 다 사실 다 볼 수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좀 짧게 얘기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를 다 못 봐서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이게 아마 사실 재훈 씨랑도 지금 이제 연장전을 좀 참여를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재훈 씨가 오늘 좀 스케줄이 맞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여자나는님과 대면 녹음을 좀 그것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게 잘 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녹음으로 해서 재훈 씨도 좀 시간이 되시나 뭐 물어봤는데 재훈 씨가 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봤던 경기들 위주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강릉 시민과 대전의 경기는요. 지금 대전이 강릉 종합에서 2대1로 이겼는데 이 경기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버저비터 골로 승리를 했던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이 경기 혹시 경기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할 거고 그리고 여자나느님이 또 직관광 경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직관광 경기가 이번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경기인 부천과 제주의 경기 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경기들을 다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선은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하자면은 강릉시민축구단 얘기를 혹시 이 경기 혹시 하이라이트로 좀 보셨나요? 제대로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전부 다 못 보고 부천 제주만 제대로 봤지. 그다음에 전북 안산 하이라이트 정도 본 것뿐이었습니다. 네네. 우선은 제가 본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강릉시민 축구단이라서 그런가 강릉 종합에서 경기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니폼도 약간 강원FC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물론 강릉시민 축구단과 대전의 경기지만 마치 강원과 대전의 경기인 듯한 느낌도 좀 들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대전 입장에서는 이 강릉 종합운동장에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볼보이의 그 만행. 그리고 최용수 감독과 특히 이영표 당시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인해서 대전이 여기서는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지 양팀 다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이거 완전 버저비터 골이었거든요. 임덕근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그 2대1로 이제 이겼는데 진짜 그 마지막 골이 그 골을 넣으면서 종료 휘슬이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농구에서 버저비터가 있듯이 이거야말로 축구에서는 버저비터 나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이게 버저비터 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2대1로 승리를 하고 올라왔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요 정도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주 대 경주 한수원. 광주와 경주 한수원 경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재밌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경주와 수원의 퓨전, 경주 한수원, 경주와 수원이 퓨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이 경기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서 좀 재밌었는데 광주도 해조 축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단과 광주시가 지원은 안 해주지만 그냥 이정효 감독 해줘. 이정효 감독 해줘. 그래서 이거 광주도 은근히 해줘 축구다. 근데 선수한테 한 게 아니라 감독한테 해줘 축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튼 없는 살림으로 아체 멜리트의 리그에 코리아컵까지 돌려막기 중 이정효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 그래도 여유롭게 2대0으로 경주 한수원을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 보면서 가브리엘 선수가 이 부상 복귀해서 골을 넣었고요. 그 서우장 기자가 재밌게 이제 해설하면서 미리 언급했거든요. 가브리엘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인혁 선수까지 골 넣으면은 금상첨화겠다 했는데 딱 이날 두 골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광주가. 근데 가브리엘이 부상 복귀해서 골 넣었고 박인혁 선수도 나중에 골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우정 기자가 해설에서 미리 언급한 대로 골이 들어갔죠. 예, 그렇게 하면서 2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경기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요. 광주 잔디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광주 잔디가 꽤 좋아졌다. 근데 이번 라운드 경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경기장들이 잔디가 많이 좋아졌다. 많이 양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대0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같은 시간에 있었던 김포와 천안의 경기였는데요. 김포와 천안 경기는 루이스까지 교체 투입되는 거 보고 다들 그 시점에 이 말들을 했더라고요. 김포가 이 경기에 질 생각이 없다는 거를 다들 느꼈다고 합니다. 천안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루이스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창민 선수가 후반에 이제 너무나도 멋진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점을 만들었고 이제 연장에 들어갑니다. 연장에 접어들어서 브루노가 연장 전반에 결승골을 넣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브루노 선수가 와 웬일이야 이날 좀 잘하네 했는데 역시 브루노는 욕을 안 먹는 날이 없다는 걸 딱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후에 볼 경합 이후에 천안 이광진 선수가 같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광진 선수 다리 그러니까 엉덩이 쪽을 발로 갈기는 정말 양아치와 노매너의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노 선수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매너 좀 지켜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날 결승골 넣은 영웅이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욕을 먹은 날이었다. 브루노에게는 뭐 이런 경기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김포와 천안 경기는 김포가 근데 경기들은 뭐 김포 홈이었던 김포 솔터에서 펼쳐졌던 경기였고 최근 리그에서도 솔직히 천안보다는 김포가 훨씬 더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김포의 승리를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포가 가벼운 건 아니구나. 2대1 역전승이면서 연장전 끝에 승리니까 그래서 김포가 예상대로는 승리했다. 다만 요게 힘들게 올랐다. 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김포 천안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또 같은 시간에 대구와 김해시청의 김해시청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댓글도 있어서 이 댓글도 같이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러죠. 지금 뭐 하나 정정해 드렸는데 댓글창에 그거 제가 달았습니다. 네, 우선은 웅하범님의 댓글인데요. 요 웅하범님의 말씀과 함께 우선 제가 정리한 거 말씀드리고 웅하범님의 댓글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네, 우선 센징야 선수는 이날 결장했습니다.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 62분에 저는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따가 웅하범님도 아마 댓글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후반 62분에 심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백패스를 잡으면 간접 프리킥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날 해설했던 분이 이상현 해설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해설도 당황하는 저걸 왜 간접 프리킥 안 주지?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설위원도 좀 어리둥절한 장면도 있었고요. 또 추가 시간에는 김해가 찬스를 얻었는데 그걸 옵사이드 선언했는데 이거 다시 보니까 옵사이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나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이번 라운드에. 울산 HD 장수돌 침대님께서 VAR에 어느새 익숙해졌나 봅니다. 간만에 바로 없는 경기를 보니 답답하네요. 역시 사람은 있다가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알아봅니다. 사랑해요, 씨바르. 이러면서 댓글 남기셨는데, 이 3라운드까지는 그 VAR이 없어가지고, 이게 근데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 저희도 어느새 VAR의 소중함을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몰랐나 봐요. 근데 VAR이 없으니까 와, 저 오심이네. 와, 저거를 그냥 넘어가네. 막 이래서 답답했거든요. 자, VAR이 있음으로써 좋은 점이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느꼈던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날 저도 보면은 저 백패스를 했는데 저 간접 프리킥 안 주고 그냥 넘어간 것도 웃겼지만 옵사이드도 다시 보니까 옵사이드가 아니었는데 김해 입장에서 물론 이거 찬스에서 골은 못 넣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억울하게 옵사이드로 이제 공수를 교대 당했으니까 그것도 경기 추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은 대구 팬의 의견이 담겨 있는 댓글이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새벽 2시 10분이니까 하루가 지난 걸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날 밤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코리아컵 32강 대구FC 그리고 김해시청 직관 다녀왔습니다. 경기력 따위는 추갈못이라 잘 모르지만 예전 대구FC의 정통 전략 숨어있다가 역습을 한 골 넣기 작전이 2번이나 성공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가사 까먹을 것만 같았던 승리의 엘도라도와 오랄라를 부르는데 어색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대구 이놈들아 잘 좀 하자. 그리고 PS를 남겨주셨네요. 같은 날 프로야구, 축구, 농구 세 경기를 동시에 했는데 축구 직관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대구는 기록표만 봤는데 이틀 연속 속 터지는 경기와 농구는 그래도 명색이 플레이오프인데 57대 63으로 경기 패배하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선 약간 끊고요. 야구는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농구는요. 지금 사실 저도 좀 이해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구 가스공사가요. 이게 은도에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이 선수가 세네갈 국가대표면서 그러니까 국가대표 정도만이 아니라 세네갈의 캡틴입니다. 그러니까 2m 11에 그리고 이제 세네갈을 아프리카 3위 자리까지 올렸던 그 정말 최고의 장본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그러니까 주간 MVP를 3번이나 기록했는데 프랑스 리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농구를 상당히 잘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프랑스가 이번에 미국과 함께 결승전,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결승에서 맞붙었던 팀이기도 했고, 근데 그 프랑스 리그에서 그러니까 주간 MVP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 라운드 MVP 이걸 무려 3번이나 기록했던 선수였었고요. 그 우리나라 KBL이 좀 변방 리그는 맞는데 그 오는 외국인 선수의 외인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은도의 선수가 형제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 은도의 선수한테도 지금 충격이지만 대구 가스공사 농구팀한테도 엄청난 재앙이 돼버렸죠. 그래서 은도의 선수 나가고 안 그래도 앤드류 니콜슨이라는 그 NBA에서 꽤 나름은 좀 활약을 하고 왔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좀 나이도 좀 있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외인 선수 2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중국에 뛰던 선수를 마티앙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제법 잘했지만 그 선수까지 2차전에 뭐 발목을 다쳤나? 아무튼 그 부상당하는 바람에 외국인 선수 없이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가스공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외인들이 새로 데려온 외인까지 부상 당해버려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라서 플레이오프 진 거는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시즌 그 리그 때 정말 그렇게 잘해놓고 플레이오프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난리를 겪게 됐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웅한번님도 농구를 좀 이게 가끔씩 보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공사의 좀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좀 드렸네요. 1차전은 은도의 선수가 안 나가가지고 당연히 대구 가스공사 졌겠지 했는데 이겨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2, 3차전은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서 져버리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아무튼 뭐 요 정도로 해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축구는 비록 하브리그 팀이지만 2대 0으로 이겼고 퇴근길 이벤트에서도 선수들한테 사인도 받고 나름 즐거운 저녁 보낸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따라서 여자나느님이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먼저 댓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해시청 팀 이름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K리그에서는 아직 김해시청이라고 표기되지만 공식적으로 김해FC 2008로 올해부터 팀명 변경 2008년 창단해서 팀명에 2008을 넣었고 시청팀이나 이미지를 벗으려고 팀명을 바꾼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역시 여자나느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브리그까지 다 보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김해FC 2008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 하나 더 드릴게요. 저기 창원시청팀도 있었어요. 네네. 창원시청팀도 창원FC로 팀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시청팀이란 이름 자체를 소위 말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팀이 아니라는 그 이미지를 벗어버리려고 팀명들을 그렇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K3, K4 리그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네네. 충주 FC로 됐죠. 충주 FC가 됐다가 이제 올해 연천 FC로 갔는데 연천 FC의 총감독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김병수 감독입니다. 김병수 감독 거기 있어요? 네, 총감독. 감독은 아니고 그 위에 자리 총감독. 네네네. 그 하브리그에 유명한 과거의 축구인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연천 한번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연천까지 지하철 뚫렸고 지도를 보니까 그 연천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더라고요. 연천 운동장이. 네. 그러니까 연천도 한번 가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 여자나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 팀명이 바뀐 거는 맞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공식 뭐냐냐 그 KFA 그쪽이랑 그리고 그 쿠팡 플레이나 이쪽에서는 다 김해시청이라고 다 이렇게 아직 표기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KFA는 공식적으로 바뀌었나요? 내가 잘못 봤네. GFC 2008로 지금 바뀌어 있나요? 그렇게 오래 바뀌었어요. 김해시청. 제가 그 예전 거를 봤나 보다. 네, 오래 바뀌었어, 오래. 네, 그리고 쿠팡 플레이도 아직 김해시청이라고 막 그렇게 해서 하이라이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바뀐 곳이 많다. 예. 네, 오래 바뀌었으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좀 있겠죠.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여튼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근데 그 오늘의 K리그만 이렇게 잘못 쓰여진 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안 바뀐 데가 좀 많아서 이건 좀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의 네. K리그를. 근데 그 대표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동준 대표님한테. 예. 네. 5월 달에 16강 대진표를 좀 올려놓으셨어요. 네. 거기에 화성FC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화성FC 졌는데? 네. 잘못 착각하셨나 보네. 네, 그거 수정해놔야 돼. 오늘의 K리그에 그거 수정하셔야 돼, 지금. 이제 그러겠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저 말씀을 혹시 문자라도 제가 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예, 요런 실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자님도 예전부터 궁금했잖아요. 아니, 이 많은 경기를 이 어플이 어떻게 이걸 다 소화해가지고 하는가 막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참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어플이 되고 실수들이 조금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근데 쉽진 않죠. 이런 거 다 어플로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김해시청 얘기를 하면서 웅하범님 그래도 저도 이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은 게 성남이 그때 하도 오랫동안 못 이겨가지고 안타까웠는데 당시에는 코리아컵이라기보다 FA컵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FA컵 때 하브리그 팀이지만 그때 첫 승을 거두면서 그래도 조금 오랜만에 승리를 맛보면서 그때 조금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긴 하네요. 어떤 기분인지 저도 좀 알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대전 한국철도가 남양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대전 월드컵 보조구장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저번에도 되게 잘해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번 라운드 때도 이번에도 잘해서 저번에도 한 3대 0이었나?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했거든요. 지난 라운드 때도. 맞나? 뭐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요. 예.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저번에 잠깐만요. 이게 저번에 좀 기억이 나거든요. 충북 청주 상대로 이기고 올랐어요. 그래서 리그2 충북 청주를 이기고 올라서 제가 되게 기억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보다 관중도 물론 화면엔 안 잡혔지만 그 본부석 쪽에 관중이 많이 와가지고 제법 또 꽤 그래도 서포터즈도 존재했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대전항공철도 남양주? 네? 지금 남양주 시민축구단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그 대전 한국철도. 예. 대전 한국철도 충북 청주 1대 0으로 이겼네 2라운드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대 0으로 이겨서 제가 기억에 남았다고. 예, 그리고 남양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이제 쾌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16강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제 K3 리그 팀 중에서 두 팀이 살아남았거든요. 미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민축구단이랑 대전코레이 두 팀이 살아남았어요. 아무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진도 좋았겠죠. 그 남양주 FC 같은 경우는 K4 이제 리그이기 때문에 우선은 근데 그 전에 충북 청주를 이기고 올라온 거부터가 우선은 그게 잘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운도 따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산 교통공사랑 수원FC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부산 교통공사가 1대1까지 만드는 등 3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정승배의 극적인 결승골로 수원FC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였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만다 선수가 다 한 경기였다. 수비면 수비, 그리고
그 아만다밖에 안 보였던 경기였는데 결승골도 아만다가 어시스트를 하면서 완벽한 아만다의 인생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세종 시민축구단이랑요. 그 다음에 안양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이거 못 봤거든요. 시민이 아니고 세종 SA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원래 세종 SAFC. 예, 그죠.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네. K5에 세종 시민자 들어간 팀이 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큰 실수할 뻔했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근데 세종 SAFC 그 K4 리그 팀이고요. 아시다시피 FC 안양은 리그 1 팀이죠. 전반 24분에 김훈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16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제가 보고 싶었지만 모든 경기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는 볼 수가 없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안양 축하드리고 그러면서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평창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는 상당히 쫄깃쫄깃한 경기였죠.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평창 이용 선수가 골만이 아니라 돌파는 날카로움을 보여주면서 정말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는 이재용이라는 선수, 그러니까 평창의 이재용이라는 선수가 아주 존재감을 보였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부 리그 선수잖아요. 근데 사부 리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천을 정말 진짜로 들었다 놨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평창도 사실 롯데를 돌린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은 인천도 전북과 함께 이번 라운드에서는 좀 반성해야 되는 주중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물론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평창이 지난 라운드에서 경남을 3대0으로 이긴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을 3대0으로 이긴 팀을 상대로 2대1이면은 인천 잘한 거다라는 의견으로 경남을 2번 죽이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천이 2대1로 극적으로 승리해서 이제 16강에 안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얘기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이요. 스코어만 보면 3대0으로 안산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잘했네라고 하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전북도 좀 심각합니다. 우선은 이 경기로 좀 말씀드리자면 같은 녹색 컬러 팀끼리의 대결이었거든요. 리그 1의 녹색의 대표적인 팀과 또 이제 안산도 녹색 리그 2에서 녹색 하면은 또 이제 떠오르는 팀이 안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코어는 3대0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연장 혈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잘했지만은 연장 들어서 PK를 헌납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즉 PK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누가 이겼을지 몰랐을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0대0으로 경기가 끝났거든요. 연장에 가서 그때 이제 PK를 내주고 그 다음부터 안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3대0이었던 거지. 실제로 90분 안의 경기는 거의 뭐 0대0 무승부로 전북이 사실 안산을 상대로 물론 경기력에서 좀 앞섰을지 몰라도 완벽한 우위를 점하지도 못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랬던 경기였고 요건 할 얘기가 조금 몇 개 있는데 역시 티아고보다는 확실히 콤파뇨가 골 결정력이라던가 연계라던가 이런 거 훨 낫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티아고는 이제 문제가 대전에서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전북에서는 선수들과의 조화가 좀 안 되는 느낌이다. 연계도 안 되고 그래도 골 결정력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안산 키퍼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안산 키퍼가 이날 MVP급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북이 왜 반성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러니까 프로 팀들 중에서는 가장 부유한 팀인데 가장 가난한 팀과의 경기였거든요. 아무리 코리아컵이지만 출전 멤버를 보면은 정말 전북이 이번에 진지하게 임한 경기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전북은 1군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연장전까지 갔다는 점은 이제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진태호, 그다음에 강상윤, 전진우, 콤파뇨 등은 좋은 활약을 보였던 경기였다. 그러니까 이 진태호, 강상윤, 전진우 등 이런 영건들, 젊은 선수들 그리고 콤파뇨처럼 이번에 새로 영입된 외인이라는 점에서 이 작년과 비교하자면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요게 있고요. 저는 요 경기 보면서 의아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산의 66번 배수빈 선수가요.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갑자기 옵사이드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심판에서 손 들고 그러니까 수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수비를 하긴 했지만 손을 들면서 옵사이드라고 뭐 표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다가 오히려 그 좀 선수를 놓친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아니 왜 저런 플레이를 잘하다고 그날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잘하고 있다가 왜 저런 어이없는 플레이로 두 번째 시점을 하는데 결정적인
그 실책이나 다름없는 손 안 들고 빨리 뛰어가서 슈팅하는 선수를 막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두 번째 시점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리그원 수준까지는 못하나 보다 배수민 선수가. 아니 왜 거기서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콤파뇨 선수한테 거의 단독 찬스나 다름없는 그런 찬스를 내줬는지 좀 의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건 아마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요게 대해서는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예, 다음으로는 같은 시간에 있었던 화성 종합에서 있었던 화성과 시흥 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흥이 정말 잘하고 있고요. 네. 시흥이 지난 라운드에서 저의 지지팀인 성남, 그러니까 역시 시흥이 잘한다고 느낀 게 뭐냐면 괜히 K리그 유일의 무패팀 우리 성남을 잡은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화성이 하부리그 팀에게 패배를 한 거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요 화성도 지난 시즌 때까지만 해도 K3 팀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K3 팀끼리의 경기인 것이나 다름없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화성이 주전과 롯데 member 간의 실력 차이가 좀 나긴 하는구나라는 게 많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롯데 자원들이 실력이 좀 좋지 못했다. 되게 못하더라고 사실. 최준혁 선수를 빼고는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이노비치, 백승우, 최명희 선수의 이 소중함을 알게 해줬던 경기였다. 화성 팬들한테는. 근데 그래서 그런가 한편으로는 아니 화성 그렇게 실력 차이도 크지도 않으면서 왜 롯데를 돌리고 자빠졌냐 이런 좀 날카로운 의견들도 커뮤니티에 좀 많았던 경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화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시흥 시민축구단이 성남에 이어서 화성까지 이기면서 16강에 안착하면서 K3 팀 중에서는 유의하게 지금 16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가 있는 팀이 아까 대전 한국철도였었죠. 대전 한국철도와 함께 K3 팀 중에서는 유의하게 지금 16강에 올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분 후에 펼쳐졌던 7시 반에 김천과 수원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요거 참 수원이요. 예전 과거를 생각하면은 우리 그러니까 수원이 과거에는 아시아 최강 팀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의 최고 인기팀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아시아 최강팀 대 군팀이었는데 현재는 1부 2위 팀을 상대로 2부 7위 팀이 도전하는 경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수원에게는 그냥 좋은 경험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경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생각하면 수원이 김천에게 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죠. 우선은 전반까지는 수원이 잘 버텼지만 후반 59분에 김찬 그리고 72분 김경준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2대0으로 완패를 당하고 김천이 승리하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정종용 이 감독님이 리그에 이어서 코리아컵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정종용 감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김찬 선수를 투입했는데 투입한 지 5분도 안 돼서 결승골을 장렬시키는 등 교체 카드도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정종용 감독은 나랏밥 먹는 선수들, 나랏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러니까 키우는 청소년 국가대표팀을 이끌거나 그리고 군팀을 이끄는 거는 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서울 이랜드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던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서울 이랜드 때도 저렇게 했었으면은 그렇게 감독이 언제 나가요?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놀림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여튼 수원은 가면 갈수록 크게 힘도 못 쓰고 2대0으로 진 것 같아서 수원 팬들한테는 좀 가슴이 쓰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 2부 리그 팀으로 점점 돼가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리그 2에서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 좀 수원 팬들의 습성만 느껴지는 경기였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 군대가 두발 자유인 건가? 김대원 선수는 거의 민간인인 줄 알았다. 머리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두발 주제를 저렇게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튼 김천과 수원과의 경기는 김천 2대0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은 딱 한 경기가 있죠. 자, 이번 코리아컵 3라운드의 가장 최대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부천과 제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여자나느님이 이제 직관하셨는데 우선은 자초진용을 좀 얘기하면서 여자나느님이 준비해 주신 이 부분이 아마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으니 제가 살짝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여자나느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하필이면은 이 제주가요 2025 시즌 올 시즌부터 구단명에 다시 SK를 쓰기로 하면서 부천 SK 시절에 연고 이전을 한 남패의 향기를 스물스물 풍기는 와중에
코리아컵에서 부천이 2라운드에 승리하면서 3라운드에서 이 더비가 5년 만에 성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16일 부천홈에서 열린 이 더비 경기는요. 이따가 말씀하시면 이희영 선수의 결승골로 부천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무려 7,013일 만에 한 풀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은 역사적인 제주 SK의 첫 승이고, 반면 제주는 리그 원 팀으로는 유일하게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1부 리그 팀 중에 유일하게 탈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는 것도 제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여자나느님께 자연스럽게 한번 이 경기 직관하면서 주변 얘기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천 운동장에 지금 다녀왔는데요. 제주에 대한 감정이 부천 팬들은 확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상대방을 개 무시한 듯한 원언들도 많이 사용했고요. 네, 제가 중계 방송을 살짝 듣긴 했었는데요. 제주가 로테이션을 김학봉 감독님이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했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나? 이 경기를 버려야 되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K리그 1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팀이 됐는데, 이 부천과 제주가 만났던 건 K리그 2에서 2020년도에 3번 만났었습니다. 근데 3번 다 제주가 이겼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부천이 그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지금 부천이 더 열망이 커져 있을 거고, 부천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강압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제주가 과연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렸어야 했나, 그 생각이 일단 들어갔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우영이 후반 막판에 골을 넣었는데, 이거는 제주 골키퍼의 실수라고 봅니다. 제대로 그 첫 번째 슈팅을 잡아냈으면 충분히 그 골을 먹지 않고 연장 나아가서 승부차기로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그 캐치를 못했던 거고, 감정이 폭발했는지 이날 옐로우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제주에서는 그 골키퍼 안찬기, 그리고 조인정, 김정민, 에반도로 이렇게 옐로 카드를 받았고, 부천 쪽을 제가 좀 보면은 이재원, 최재영, 김동현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의영, 골 넣은 이의영까지 이렇게 옐로우 카드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빡셌던 경기, 결국 2020년의 그 3패에 대한 서러움을, 또 부천을 떠났던 그 제주에 대한 그 서러움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대전이, 제가 사실은 코리아컵 이 요전 대결, 부천의 요전 대결 연천 FC 경기도 직관했었거든요. 그때 부천의 몸놀림이 무척 좋았었고, 진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요 다음 대결이 바로 김천을 만나게 됩니다. 김천을 과연 또 넘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초치는 건 아니고 부천이 김천을 못 이긴다는 법은 없긴 한데, 네. 저는 그냥 이 생각해요. 우선 제주 이겼으면은요, 이번 코리아컵은 성공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 이뤘다고 봐야 돼. 제주 이겼으면 이거 제대로 복수한 거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이 제주가 유일하게 리그 원 팀으로 유일하게 16강 진출을 저지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제주한테 엄청난 굴욕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5년 전에
리그2에서 만났을 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관중도 없었고, 그래서 네, 물론 그렇죠. 그 경기를 져서 좀 짜증났긴 했겠지만, 그래도 직관으로 그 두 눈으로 현장에서 지켜본 게 아니라서, 물론 짜증이 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충격은 덜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래도 짜증 날 겁니다. 뭐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눈앞에서 그냥 저 팀을, 그것도 부천 홈에서, 이 부천 땅에서 제주 SK를 이긴 거가 정말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김천까지 이겨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부천은 목표 달성은 큰 거 다 잃어버렸다. 이번 코리아컵은 성공이다. 이렇게 좀 뭐 추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이 경기가 중요했다는 얘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부천이 K리그 1의 강팀을 옛날 FA컵, 지금 코리아컵에서 잡았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전북도 이겼었죠, 예전에. 네, 전북. 대표적인 게 전북.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죠. 네,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이날의 가장 주인공은 당연히 부천 선수들이기도 하지만요. 부천 팬들이 이날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날 이제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 부천 팬들이 선봉이 걸게도 있었어요. 우리는 남았고 부천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유혈 사태가 있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유혈 사태나 이런 거는 뭐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네, 천장에 저도. 있었을 때 그 여장 하느님도 아마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죠 아마. 네, 예,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었나 봐요. 그 제주 선수들, 그 깃발 돌리는 분 중에 몇 분이 제주 선수를 찌르려고 그랬대.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보진 못했고요. 화면 안 잡혀서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좀 제주 SK, 하필이면 제주 유나이티드라고 해도 좀 짜증날 판인데, 제주 SK, 부천 SK 때 그 이름을 또 들고 다시 와서 또 붙어버렸으니까 더 짜증났을 거 아닙니까? 부천 팬들 입장에서는. 여튼 그랬는데, 부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주 팬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날 간절하게 부천을 응원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부천도 말썽을 많이 피곤 했지만, 그래도 팀을 잃은 그 팬들의 마음을 저도 겪을 뻔 했었어요. 성남 팬으로서. 성남도 그때 아예 해체당할 뻔한 것도 2번 있었고, 그때 안산으로도 한번 갈 뻔했다는 안 좋은 소문도 있었거든요. 2013년도쯤에. 그래서 저도 그 눈앞이 캄캄했던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부천 팬들의 마음을 뭐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아는 상황에서 부천의 승리를, 안양 팬들도 많이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천 팬들의 승리를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부천에게는 최고의 경기였었고, 사실 이게 보면 제가 연장전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억이 났던 게, 연장전 방송하면서 저희가 한번 2만 명을 넘긴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게 한 주에 저희 조회수가, 그러니까 청취 수가 2만 명이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부천의 이제 서포터 회장을 모시고 지옥행걸 환영회, 그러니까 지옥행걸 환영회라는 그 방송을 걸고 했었는데, 그때 연장전이 그때 아마 최고 기록을 찍었었을 때였거든요. 사실 연장전이 요즘 좀 독특해졌죠. 요즘 본방도 비대면이 돼버리는 바람에 뭐 이렇게 됐는데, 연장전은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조금 좀 핸디캡이 있었는데도 그날 뭐 진짜 조회수가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옥행걸 환영회 뭐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엄청난 대결 앞두고 코로나가 되면서, 물론 그때 당시 전력으로는 남길의 제주, 리그2에서 남길의 제주는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내려가자마자 승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남길을 데리고 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좀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팬들은 지옥행걸 환영 이렇게 어그로를 하면서 뭐 한번 출사표를 던지고 한번 이렇게 자신 있게 갈 수 있었겠지만, 당시 부천의 상황과 제주는 이제 다시 리그1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보강과 이제 감독도 좋은 감독을 당시 데리고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앞에서 그 부천이 제주한테 지는 모습을 안 봐서 다행이다. 차라리 뭐 TV 중계로는 봤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관중이 보는 그런 경기로는 처음이었거든요. 이 둘의 맞대결이.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좀 의미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요게 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여단 하느님이 정말 중요한 경기를 제대로 역사적인 경기를 눈앞에서 지켜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혹시 이 경기 보면서 또 뭐 다른 뭐 내외적인 에피소드가 또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까요? 아, 그런 건 별로 좀 없고, 네. 여기 저도 경기 끝나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코리아컵 3라운드 얘기는 좀 다 하신 것 같죠? 네, 뭐 요 정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부천에 근데 이날 평일 경기기도 했고 네. 코리아컵이라서 그런가 이게 진짜 못 간 사람도 많았을 거야. 저 같은 사람. 왜냐 저 수요일 날 밤에 그 늦게까지 일을 했어야 돼서 근데 관중이 많지는 않았어. 2,081명인가? 네. 이런 중요한 경기에 관중이 좀 이건 더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가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아무튼 2,083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여잔 하느님이 여기 있었다는 거.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라운드 얘기는 요 정도로 할 건데 저는 근데 요거 한마디만 하면서 다음 라운드 얘기를 지금 여잔 하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 얘기 총평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좀 갈게요. 이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K3 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더라. 네. 물론 디테일이 큰 거긴 한데 전반적으로 하부리그 팀들이 쉽게 무너지는 경기들은 없었거든요, 거의. 연장까지 가서 3대0 스코어를 낸 경기가 전북과 안산 경기, 물론 안산은 리그2지만, 근데 연장까지 끌고 갔다는 점,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하부리그 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경기를 넘겨주지 않았던 3라운드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튼 저 총평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라운드 얘기를 아마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자는 또 자유롭게 말씀 한번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얘기 좀 하긴 할 건데, 네네. 그 전에 3라운드에 저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수원 경기. 수원 대 김천이네. 잠깐만요. 네, 수원 대 김천이었습니다. 네. 거기 유명인이 출동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김도용 스코치의 부인.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누구죠? 탤런트 박현정 씨. 아, 네네. 네. 실거주지는 부산인데 수원으로 날아왔었어요. 오. 왜? 그 남편분 따라서? 네. 그리고 그 박현정 탤런트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유튜브를 제가 구독하고 있고 좀 보고 있어요. 네네. 그 수원에 와서 그렇게 이 간식을 엄청 마련해갖고 코칭 스태프에 돌렸더라고요. 그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제가 봤고요. 4라운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5월 14일이죠. 다음 라운드가. 근데 걱정되는 팀이 하나 생겼어요. 광주입니다. 광주가 너무 경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일정표 보셨죠? 광주 대충 일정표. 네. 코리아컵의 리그에 ACL까지 지금 4월 달에 몇 경기죠? 7경기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그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 잠깐만, 맞나? 잠깐만. 6경기. 한 경기 그나마 취소돼가지고 7경기 할 뻔했는데 한 경기 취소돼서 6경기입니다. 아니야. 6경기 아니에요. 더 돼요. 그런가요? 가만 저도 좀 보고 갑자기 너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 6? 예. 저기 7경기만 봤네. 네, 강주 대구는 강주 대구는 미리 땡겨서 했고 10라운드 경기로. 네네네. 이거 3일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경기 일정을 소환이 강주가 이거 버텨낼 수 있을지. 근데 성적은 의외로 좋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제주 이겼죠, 리그에서. 대구를 이겼죠. 강원한테는 지고, 지금, 저거한테. 경주 안수원. 경주 안수원한테 이기고. 이제 또 서울전. 강주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그 선수들 체력 생각하면은 ACL 8강에서 떨어져야 그나마 체력 보충이 됐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ACL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사실은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모르죠. 또 이정효 감독이 우승해가지고 다음 클럽 월드컵도 도전할 수도.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강주가 좀 빡센 일정을 소화할 것 같고요. 다음 라운드에 아주 대전이 들썩들썩거릴 것 같습니다. 대전 시티즌과 대전 한국철도가 모두 홍룡으로 같은 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에서 하는데 상대가 어마어마무시한 팬덤을 갖고 있는 전북하고 서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현대 팬들과 서울 팬들이 다 대전으로 와요. 전북현대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랑 붙고 FC 서울은 대전 코레이랑 붙고. 이거 전북이랑 서울 팬들이 한 곳으로 모여 그쪽으로. 대박입니다, 진짜.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예. 거가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경기장 전철역이 있거든요. 네. 전철역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막힐 것 같고 그 중간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어요. 시장 사람들한테 또 피해 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대전이 들썩들썩거릴 것 같고 역시 저는 이제 뭐 아산은 떨어졌으니까 부천 쪽으로 해서 이제 김천과의 경기를 지금 또 갈 생각입니다. 진짜 그 경기 볼만할 것 같은 제가 지금 아산이 일찍 떨어지다 보니까는 부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고 연천 제가 자꾸 말 실수하네요. 저기 여주를 이기고 또 이번에 제주를 이기고 부천의 앞길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볼 예정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번 3라운드에서는 최고의 주인공은 뭐 부천이었기 때문에 뭐 다음 라운드까지도 뭐 당연히 기대될 것 같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해병대들이 출동할 겁니다. 네? 해병대들이 출동할 겁니다. 네. 김포 대 포항. 해병대들이 총 김포로 또 모일 것 같네요. 네. 웅화범님이 안양에 오실지 그건 모르겠네 또. 아마 근데 여기 안양까지 뭐 교통은 어찌저찌 되는데 원정 버스를 근데 평일날 하지 않나요? 16강전은? 네, 평일날 저기 5월 14일 수요일인데 뭐 아까 부천에 간중이 얼마 없다고 말씀드렸다는데 수요일날 7시 경기 시간은 좀 빨라요. 퇴근하고 오기에. 네, 맞습니다. 8시 정도 돼야 그래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될 겁니다. 근데 8시 경기는 안 할 것 같고 7시 늦어야 7시 반에 경기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도 수도권에 좀 경기들이 있어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팬들은 김포, 부천, 수원, 안양 그러니 지우씨하고 재훈씨 팀이 또 맞붙게 되니까 두 분이 또 신나게 그 경기를 볼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약간은 이제 여자나님이니까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광주 FC가 너무 빡센 거는 저도 그 공감을 하는데 근데 대신 이번 3라운드 때는요 광주가 그래도 로테이션을 좀 돌렸거든요. 그리고 로테이션 돌리고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은 휴식 시간을 좀 얻기는 됐다. 근데 광주는 서울전 이제 곧 4월 20일인가요? 근데 뭐 이번 라운드 하잖아요. 리그전.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솔직히 자존심 저런 축구로 맺어진 저런 축구라는 팀 이런 걸 맺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ACL 엘리트 진짜 천금 같은 기회거든요. 진짜 아시아 전역에
다시 한번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경기가 8강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올인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제가 광주 팬이라면 광주를 제가 많이 서울의 응원하거든요. 서울전에 로테이션 돌리고, 예.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정현 감독님이 잘하겠죠. 뭐 이분이 워낙 승부사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다음 주 26일 토요일 날 알리랄과의 8강전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경기여서 광주 구단 역사상 아마 가장 중요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경기가. 단판이고 게다가. 일단 이기면은 11라운드 울산전도 뒤로 밀릴 것 같고, 네. 5일날 김천전도 뒤로 밀릴 것 같고, 네. 차라리 울산 김천전을 뒤로 미루더라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야죠.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상황은요. 물론 리그가 정말 중요한데 리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광주는. 네, 리그도 중요한데 이거는 너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네. ACL 이거 걸려있는 돈이 얼만데. 돈 진짜 어마무시하지. 예, 그리고 엄청 더 높은 자리까지 이 광주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꿈도 못 꿨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구단이 16강에 올라간 적은 제가 단 한 번밖에 없거든요. 성남FC가 2015 시즌 때 16강에 오른 거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구단이 16강에 오른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16강 기록을 깨고 8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민구단 그것도 시민구단 중에서도 가난한 축에 속하는 팀이 와 정말 이건 부럽다. ACL에서 시민구단 참갔던 게 성남, 그다음에 경남, 대구, 인천, 광주. 그 정도뿐이 없죠. 예, 그쵸. 그러니 뭐 광주가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네. 사실은 제가 성남 팬인데 성남의 그 16강 유일 기록을 광주가 깨버려가지고 살짝 배는 아팠거든요. 근데 광주니까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광주에서 거주했었고 광주에 대해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구팀도 기아를 좋아하잖아요. 네. 광주가 나름은 제 좀 어릴 때 추억이 깃든 곳이고 제 삶이 좀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기 때문에 광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이 들고 경기도 못 가는 주제에 시즌권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경기도 한 경기도 못 간 주제. 그만큼 광주 FC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저는 좀 좋게 보는 편인데 그래서 이 팀이 그 성남의 기록을 깬 거에 대해서 전혀 배가 한 2%는 아프지만 98%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광주 화이팅이고요. 한번 다음에 이제 알히랄과의 경기 때 좀 진짜 뭐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경기 결과도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경기 결과도 결과인데 광주 팬들한테 잊지 못할 경기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좋은 의미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혹시 또 그 4라운드 얘기 16강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일단 코리아컵 얘기는 끝난 것 같고요. 네네. 기타 좀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강원 네. 다음 회시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빨리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 일단은 강릉은 ACL에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요? 예. 내용 모르시나요? 저 몰랐습니다. 강릉은 공항하고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일단 통보를 받았고, 춘천은 잔디가 안 된다는 판정이 섰고, 지금 강원에 다음 ACL 대회 나가는데 구장이 없어요. ACL에서 사용할 구장이. 어디서 해야 할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강원 그 해답을 빨리 찾았으면 하는 그 바람을 좀 가집니다. 말로는 춘천시와 협의하겠다는데 그렇게 쉽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그런 상황이었고 강원에도 사실 경기장은 꽤 있는데 구장이 없다니. 그러니까 우선 강릉이 안 된다는 얘기였었죠? 강릉은 이제 그 규정 ACL 규정이 뭐냐면 공항하고 15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거리가. 네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춘천 아니면 원주 쪽에 경기, 원주도 이제 종합운동장 있거든요. 그냥 천연잔디냐 거기 제가 모르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예전에 원주에서도 경기했었는데 그때 천연잔디긴 했어요. 잔디 상태가 좋은지는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유튜브에 뭐 스포츠 뉴스 유튜브는 제가 봤는데. 네네. 일단 춘천도 원래 안 되는데 춘천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뉴스 나온 건 봤습니다. 강원 이 문제를 어차피 다음 ACL은 강원이 나가는데, 근데 용인에선 자기네한테 오는 걸 반대한다고 시민들이 우리 팀이 써야 된다. 이제는 타 팀이 여기 와서 ACL 뭐 하는 거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르 스타듬은. 네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 제가 몰랐던 상황인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그 강원일보의 그 강원팬 순찬 씨가 계시잖아요. 아마 순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아실 것 같거든요. 그 강원FC 출입 기자시니까. 나중에 한번 순찬 씨랑 한번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또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네요. 전 그런 상황인지를 몰랐었는데 ACL을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개최할 경기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올라온 그 ACL인데 광주가 그토록 염원했던 경기인데 경기를 할 수 있는 홈구장이 없다는 게 이거는 좀 큰일이니까. 그리고 요즘 경기도 늘었잖아요. 그 조별 예선은 없어지고 대신 리그 라운드가 있는데 보통 조별 예선을 했었을 때 6경기였는데 지금 8경기씩 하잖아요. 경기 수도 많아졌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경기 개최할 수 있는 경기도 많아진 건데 빨리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조별리그만 해도 최소 4경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홈 4경기, 원정 4경기. 그러니까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 팬들 살짝 좀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이거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 이렇게 힘들게 올라간 ACL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아쉬움만 남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나중에 한번 이거는 본의 아니게 예고가 됐네요. 순찬 씨랑 나중에 조만간 연결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연결해서 강원의 좀 현상이라던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신지 물어보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여잔 하느님과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우리가 짧게 하려고 했어도 역시 말하다 보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 방송의 특징이 좀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및 인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잔 하느님 혹시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자유롭게 소감 한번 말씀드리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찾아오게 되고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만 벌써 3번째.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까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러다 진짜 페널이 되는가 걱정도 했었는데 어쨌든 말 나누고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그것이 즐거운 거고 K리그가 됐던 한국 A매치가 됐던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오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 또 시간이 되면은 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잔 하느님만이 아니라 혹시 뭐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이제 청취자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 필요하시면은 뭐 저희 방송에 이메일 kdj2026 다음 점 넷으로 저희가 메일 올려드렸거든요. 그 저희 공지가 되어 있는데 혹시 뭐 댓글로 뭐 글을 한번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시 방송 참여를 원하시고 방송에서 저희 할 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한번 글 한번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과도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좋고 저는 여기서 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잔 하느님과 이제 청취자와 이렇게 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저희 학교의 대선배님이시기도 했고 여기서 인연이 또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완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저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479화 연장전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자나님 여기까지 오랜 시간 더 늦은 시간대까지 또 이거 끝나고 일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이대로 영원함을 지켜간다면 투명한 이슬 속에 난 너를 담을게 태양 속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이대로 영원함을 지켜간다면 투명한 이슬 속에 난 너를 담을게 태양 속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너를 바라볼수록 너를 생각할수록 나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져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향기를 맡으며 나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져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조금 더 뜨겁게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강하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하고 싶으셨는데 하고 싶으셨던 그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못 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인데 또 일 나가셔야 될 텐데 고생하십시오. 뭐 한참 이따 나가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일 나가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임채민입니다.